농마트. 마늘 재배에서 지상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생육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잎이 노랗게 변하고 포기가 힘없이 쓰러지는데 비료 문제나 수분 문제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양 속에서 뿌리를 직접 가해하는 해충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해충이 바로 뿌리응애입니다. 뿌리응애는 마늘 재배에서 꾸준히 문제되는 토양 해충으로 특히 구근 작물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해충은 지상부가 아니라 토양 속에서 뿌리와 구근을 직접 가해하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매우 어렵고 한번 밀도가 올라가면 생육 저하와 저장 피해까지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뿌리응애의 형태를 보면 성충 크기는 약 0.6에서 0.7mm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몸은 유백색의 반투명한 타원형이며 잎틀과 다리는 암갈색을 띱니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토양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도가 높아지면 뿌리 주변에서 군집 형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뿌리응애의 발생 환경을 보면 일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식질이 많거나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발생이 많으며 미숙 퇴비가 많이 들어간 토양, 유기물 분해가 활발한 토양,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양 입자 구조로 보면 사질 토양에서도 발생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은 공기와 수분이 쉽게 이동하면서 유기물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뿌리응애의 먹이가 되는 미생물과 유기물 찌꺼기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숙퇴비 사용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퇴비는 토양에서 분해가 계속 진행되면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고 유기물 공급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뿌리응애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재배 환경 중에서는 비닐멀칭 재배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닐멀칭을 하면 토양 온도가 상승하고 수분 증발이 줄어들면서 토양이 고온 다습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뿌리응애 증식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계절별 발생 패턴도 비교적 뚜렷하며 봄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뿌리응애의 밀도도 함께 증가합니다. 보통 3월 상중순부터 증식이 시작되고 5월 상순 이후에는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는 마늘의 구근 비대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뿌리응애는 고온에 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고온기에는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에는 마늘 재배가 시작되는 10월 중하순부터 밀도가 다시 증가합니다. 이후 12월 상순까지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겨울에는 월동 단계로 들어갑니다. 겨울에는 약충과 성충 형태로 토양 속이나 작물 뿌리 주변에서 월동합니다. 뿌리응애는 저장 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확 직후 저장 초기에는 구근 내부나 외부에 존재하던 개체가 그대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저장 중에도 생존이 가능하며 6, 7월 저장 초기에는 밀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장 후기에는 온도가 높고 환경이 건조해지면서 밀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근 내부 조직이 손상된 경우에는 저장 중 부패가 진행되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증상을 보면 뿌리응애는 성충과 약충이 토양 속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마늘 뿌리를 직접 가해합니다. 뿌리를 끊어 먹거나 비늘줄기를 파먹는 형태로 피해가 나타나며 밀도가 높아지면 구근 내부 조직까지 가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피해 증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상부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토양 속에서는 이미 뿌리가 손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상부 생육이 점점 나빠지고 아래 잎부터 노랗게 변색되는 증상이 나타나며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전체 포기가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뿌리응애가 병원균을 매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뿌리를 가해하면서 생긴 상처를 통해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병원균이 침입할 수 있어 굵은 부패나 썩은병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뿌리응애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심되는 포기를 직접 뽑아보는 것입니다. 아래 잎이 노랗게 변한 포기를 뽑아보면 뿌리가 끊어져 쉽게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장점 주변이나 비늘줄기 사이를 자세히 보면 알, 약충, 성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재배 관리입니다. 먼저 돌려짓기가 중요하며 뿌리응애가 발생한 포장에서는 파나 양파 같은 파속 작물을 계속 재배하기보다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밀도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종구 관리도 중요합니다. 뿌리응애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종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필요할 경우 종구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 관리도 중요한 부분으로 산성 토양은 석회를 사용하여 토양 산도를 교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숙퇴비 사용을 피하고 완숙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토양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포장에서는 마늘을 심기 전에 등록된 약재를 토양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뿌리응애는 주로 생장점 주변의 뿌리와 비늘줄기 부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월동 후 피해가 확인되면 등록된 약재를 포기해 관주 처리하여 방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활용되는 방법이 토양 소독입니다. 뿌리응애는 35도 이상의 온도에서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 7, 8월에 멀칭 필름을 이용한 토양 태양열 소독을 실시하면 밀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약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수확 후 관리입니다. 뿌리응애는 작물 잔재물이 많은 곳에서 계속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 후에는 잔재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뿌리응애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토양 해충이지만 발생 조건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유기물이 과다한 토양, 미숙퇴비 사용, 고온 다습한 토양 환경이 겹치면 밀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 관리, 종구 관리, 재배 환경 관리까지 함께 접근해야 안정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관리가 이루어질 때 마늘 재배에서 뿌리응애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농마트 TV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마트 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 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 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 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 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1+1 이벤트 중인 제품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과 천연 미네랄을 유용미생물과 발효시킨 아미노산제 생선아미노 10L, 규산 및 유기산, 활성아미노산과 각종 미네랄이 복합된 종합영양제 보난자 슈퍼 1L,
동해와 냉해, 예방 및 수정률과 광합성 능력 증대 복합 기능성 제재 수정광 500ml. 수용화된 정제황과 은이온 함유로 균에 특화되어 있는 제5원소 3종 살균 제500ml. 수용성 규산과 황전량의 조합이 바탕인 병해충 방제, 침투와 화산 및 약흔 방지, 거품 감소 효과를 지닌 그린팩 1리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 행사 중이니 앞서 안내해드린 농마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작물과 재배 환경에 맞는 자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